2021년 올해도 청약시장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매주 전국 분양단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12월 18일 기준으로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됐다는 것은 아파트 청약이나 대출, 세금, 전매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 된다는 것인데요.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가 굉장히 커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말고도 실제로 기존에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매매 시세도 최근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청약 경쟁률은 뜨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 개념으로 청약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실거주와 소유할 집의 개념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할 때 평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사용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보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단지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큰데요. 제 강의를 들어온 수강생의 사례를 보면 일반 공급 가점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어떤 특정 단지만 기다리라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단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아예 청약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분이 원하는 그 단지는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분양을 하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원하는 분양가에 나오지 않을 확률도 높고요. 혹여 로또 분양이라 하더라도 내가 100% 당첨된다는 또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청약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안전마진이 확보된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청약을 해보시라고 권유해 드려요. 만약에 그 단지에 당첨이 되고 실거주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집을 임대를 주고 직장 근처에 임대를 구해서 거주하면 되기 때문에 개념을 구분해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국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청약 자격이 신청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청약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특정 지역이 뜨면 또 특정 지역이 보합이나 하락세 약간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국이 사실은 전세 매매 상승률이 뜨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변으로 먼저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자격이 안 되시거나 또 나는 다주택자인데 반면에 또 자금의 여유는 있어 라고 하면 신축이 될 아파트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프리미엄 주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신축이 될 입주권이나 분양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어쨌든 택지 개발보다는 대부분 이제 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일반 분양돼서 이제 청약을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의 정비사업 진행 상황이나 청약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자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엑셀 시트 같은 게 뜨거든요. 그 엑셀 시트를 조회하면 해당 정비 사업의 진행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구역이 사업 시행인가 아니면 관리 처분인가 단계다, 정비 구역 단계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리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곧 분양을 하는 거니까 거기 이제 조합에 전화를 해보면 언제 얼마만큼 세대에 분양을 하는지 이렇게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죠. 네, 올해도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가 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주택 공급에 우선권을 주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무주택자와 신혼공급에 많이 비율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간의 아파트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위해서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주택 세대원이다 라고 하면 일반 공급 가점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우리 가족 중에 특별공급 대상자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찾아보면 누군가 한 명은 특별공급 대상자인 경우가 있거든요. 자격이 되는 것만으로도 청약 당첨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라고 하면 흔히 여러분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생각하시는데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도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에요. 신혼부부 무주택자라고 하면 올해도 좀 유익있게 청약을 관심 가져 보시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
내가 만약에 주택이 100채가 있다 하더라도 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뭐 조정지역으로 묶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비조정 지역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간혹 시기적으로 비싸다고 사람들이 인식해서 미분양이 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곳들은 뭐 선착순이나 뭐 다주택자라면 미분양 선착순, 프리미엄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전용 면적별, 지역별 따라 다르거든요. 뭐 3년, 5년. 최근에는 대부분 뭐 7년에서 10년까지 재당첨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근데 재당첨 제한이 걸려도 비조정 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청약하는데. 그래서 뭐 비조정 지역을 또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가 되면 또 뭐 미분양이나 선착순 자녀 세대, 또 프리미엄 매수 이렇게 또 옵션을 또 나눠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죠. 오늘은 뭐 무주택자와 실거주자를 위한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주택자나 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트렌드가 청약도 있고요. 아파트 청약 이외에 뭐 오피스텔이나 민간임대도 있고요. 또 개인뿐만 아니라 뭐 법인을 통해서 분양권 투자를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율이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존재합니다.